살다 보면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많이 불편한 두통, 일상생활을 하기 조금이라도 힘들다 그럴 때는 한번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삶의 질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통은 이제 크게 보면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는데요. 이제 1차성 두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그런 경우에는 머리 검사를 하든지 혈액 검사를 하든지 다 정상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이제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이제 뇌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원인이 있을 경우, 뭐 뇌종양, 뇌출혈, 뭐 그런 뇌염, 뭐 뇌수막염, 그런 경우가 있는 걸 2차성 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은 대부분 타이레론이라든지 약 먹고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큰 문제 없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수면 부족,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편 하면은 한쪽 편을 생각하는데, 뭐 한쪽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다의 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사실 굉장히 흔하고, 그 의사 선생님 찾아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편두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면 막 속도 막 미식거렸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빛이 반짝반짝거려도 많이 머리가 아프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절한 치료하고 그런 걸 하시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이제 뇌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원인이 있을 경우, 뭐 뇌경색, 뇌출혈, 뭐 뇌종양, 뇌에 어떤 염증, 축두 동맥염이 있다든지, 뭐 뇌수막염이 있다든지, 머리가 계속 아프고 구토하고 열도 나고, 그리고 뇌는 그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후유증이 좀 평생 남기 때문에 그런 신경학적 손상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뇌 어떤 꽈리, 뇌 동맥에 어떤 꽈리가 터져서 생기는 것을 이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한 유감스럽게도 한 50%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힘을 주거나 뭐 그랬을 때 뇌 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지주막하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흡연은 반드시 조절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죠. 긴장성 두통은 대부분 5분, 10분 내외죠. 그리고 길어봤자 1시간. 그리고 편두통은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크가 지나면은 두통이 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인이 없는 1차성 두통이지만,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 같은 경우는 뇌의 압력이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이 한번 생겼다가 뭐 3, 4일 이상, 5일 이상 지속되고, 또 뭐 뇌압이 상승해서 뭐 구토도 할 수 있고요. 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막 몸을 비틀비틀거린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뭐 편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도 사실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두통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죠. 사실 요즘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뇌종양 같은 게 또 어른보다는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지속적인 두통이 있으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병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두통에 피해야 되는 음식은 카페인, 우리 흔히 말하는 커피, 뭐 콜라, 녹차, 사이다, 그런 거, 청량음료 같은 거 피하라 하고, 이제 카페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의 카페인은 두통을 좀 없애주기도 하지만, 카페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용량의 카페인은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어지럼증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처음 안 거고 백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한 균을 넣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를 많이 앓고 나서도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런 두통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일단 지속이 될 경우 한번 병원에 오셔서 진찰해 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약물 치료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두통이 있는 경우는 언제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냥 머리가 계속 아프네, 지끈지끈하네, 뭐 그 정도인데 우리가 병원에 꼭 오셔야 하는 경우는 갑자기 그 두통의 순간이 기억한다. 난 어제 몇 시에 정확히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증, 발열, 구역이 계속 지속되는 두통이 있을 경우 병원에 꼭 오셔서 한번 진찰을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침이라든지 좀 운동하다가 힘을 준다든지 대변 보다가 두통이 생긴다. 성행위 중에 두통이 생긴다. 신경학적 증상, 눈이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시야 장애가 있고 한쪽 팔다리 힘이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두통,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꼭 오셔야 되고 또한 이제 소아에서 아이들에 있어서 두통이 계속 지속된다. 그런 데는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암 그런 환자분들은 두통이 있으면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두통은 잘 치료만 하면 삶의 질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거나 특히 이제 두통의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시야장애, 편마비, 구음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겠고 두통의 치료는 약간 불 끄는 거랑 비슷해요. 초기에 처음에 산불 났을 때 처음에 그걸 발견해서 끄면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헬리콥터가 동원돼도 불을 못 끄거든요. 그러니까 초반기에 약을 먹거나 빨리 치료를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 불편하셨을 때는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수현입니다.